요리를 하면 제가 상상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것을 상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이윤주라고 하고요. 진주에서 교방 음식을 연구하고 있고 22년간 전승하고 있는 진주 비빔밥 전수자입니다. 진주시 명성면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한국조리 기능장, 대한민국 식품 명인, 경상남도 최고장인 모두 고 정계임 선생과 이윤주 원장을 가리키고 있는 이곳은 어딜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 여기는 진주 교방음식연구원입니다. 진주 교방음식연구원은 진주 교방음식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연구하는 곳입니다. 원래 진주는 조선에서 관찰사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접했던 음식입니다. 원래 진주는 북평양 남진주라고 해서 기생문화가 유명했었고요. 음주 가무와 함께 차려졌던 연회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지였거든요. 고려시대부터 12목의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이나 해산물,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 문화도 풍부하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진주는 오랜 옛날부터 양반의 고장, 또 풍류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하는 연회 음식이 유명했었죠. 3년 전에 작고하신 저희 어머님께서 진주 교방 음식을 연구하셨고 널리 알리는 데 애쓰셨던 선구자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배운 게 그거인지라 돌아가셨지만 저도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집에 있는 내향인 F라고 하죠.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요리 쪽을 하는 게 어떻겠냐 어머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보람된 일이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요리를 하면서 또 글을 써도 좋고 또 유학도 보내준다 해가지고 이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하던 거니까 따라서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이었지만 점차 하면서 이제 요리하는 게 또 남을 가르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더욱더 어머님이 남기신 것들을 더 이제 아깝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진주 비빔밥 만드는 과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손꼽히는 진주 비빔밥. 진주 교방 음식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진주 교방 음식은 연회 때 베풀어지는 음식으로서 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술안주 위주의 음식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진주 비빔밥이나 진주 냉면, 조선 잡채, 유곽, 육전, 육회 등 아주 다양한 음식이 특징입니다. 기생 문화다 보니까 교방 음식이 다른 지역의 기생들도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진주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진주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12목 중에 하나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지리산의 산채라든지 남해안의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아주 고유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뭐니 뭐니 해도 진주 비빔밥이 대표적입니다. 진주는 옛날부터 우시장이 아주 유명했고 서부 경남의 중심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 뭐 육회라든지 뭐 육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산채들을 이용한 비빔밥을 만드는데 여기 있어서 육회가 들어간 육회 비빔밥인 진주 비빔밥이 가장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주 비빔밥 만드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일단 그 육수를 양지 육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지를
핏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담궈서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 육수로 이제 만들 건데 재료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핏물 빠지는 동안에 나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비빔밥은 여러 가지 산채 나물을 쓰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속대기라고 해서 해조류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속대기는 돌김가의 이제 해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나지 않아요. 그래도 비슷한 돌김가의 곱창김 아주 좋은 김으로 준비해서 요즘에는 대접하고 있고요. 이 해조류가 들어가서 바다 향이 나는 것도 특징이지만 보탕이라고 해서 바지락이라든지 문어포라든지 이런 해조류를 이용해서 볶아가지고 양념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황포묵이라고 해서 치자물을 들인 청포묵을 올리고 그리고 예쁜 육회가 올라감으로써 아름다운 꽃밥 같은 화반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꽃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비빔밥의 특징은 이렇게 나물을 아주 가늘게 썰어서 2, 3cm로 잘게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빔밥을 먹을 때 나물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엉키기도 하고 잘 비벼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진주 비빔밥은 이렇게 나물을 잘게 쳐서 나중에 먹을 때도 번거롭지 않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비빔밥을 젓가락으로 비벼주기도 했었는데 우리 진주 비빔밥 같은 경우는 숟가락으로 착착 으개가지고 비벼서 먹는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물 길이가 짧은 게 특징이에요. 비빔밥 하면 보통 전주를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그 전주 비빔밥에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진주 비빔밥이다. 모두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음식, 두 비빔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선 상식 문답에 보면은 진주는 비빔밥, 전주는 콩나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진주가 더 비빔밥이 유명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전주 비빔밥이고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 더 유명했던 거는 진주였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이점을 보자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산의 진미가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산채가 들어가는 게 또 육회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면 전주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을 기반으로 한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는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비벼지는 특징이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사용하는 재료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진주 비빔밥과 전주 비빔밥이다. 진주 비빔밥의 주 재료가 되는 숙주나물을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 식히면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간을 해 무친다. 시금치는 초록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살짝 데친 후 줄기 부분이 부드럽게 휘어지면 찬물에 식혀준다. 물기를 꼭 짠 후 알맞게 자르고 같은 양념으로 조물조물 무친다. 비빔밥의 고명이 될 기본 나물을 각각 조리한다. 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물을 무친다. 그 나물의 색을 살리면서 각각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조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숙주 같은 경우에는 데쳐가지고 아삭한 맛을 살리면서 너무 꽉 짜지 않고 설렁설렁 맛을 이제 묻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긴 하지만 색깔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데치기는 하지만 양념을 하기 위해서 물을 꽉 짜서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야 맛이 잘 배어 들어가거든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열을 하기 전에 양념을 해서 양념이 쏙쏙 잘 배어 들어가게 하고요. 이렇게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맛을 살리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비빔밥은 양지 머리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해서 밥을 짓는 게 특징이거든요. 훨씬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핏물을 제거한 양지에다가 향채를 넣어서 누린내를 먼저 잡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육수가 끓는 동안 나머지 나물을 조리한다. 가늘게 썬 도라지채는 소금에 절였다가 씻어서 볶아준다. 무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도라지가 또 하얘니까 국간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붉은 물을 들여서 감칠맛도 좋게 한 게 특징이고요. 애호박은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볶아주고요. 살짝 데친 고사리는 갖은 양념을 넣고 무친 뒤 볶는 게 특징. 청포묵에 치자물을 들여서 만든 황포묵입니다. 이 친구가 들어감으로써 칠보하반, 즉 꽃밥에 꽃술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전통 진주 비빔밥은 돌김가에 속하는 속대기라는 해조류를 썼는데요. 훨씬 일반 김보다 두껍고 향도 좋아요. 그리고 묻혀놔도 빨간 물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참 향이 좋아서 진주 비빔밥에 특색이 있는 해조류였는데 더 이상 생산되지가 않아서 대신 제일 좋은 곱창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 비린내가 날아가도록 굽는데 특유의 향이 새도록 2장씩 살짝 굽고 잘게 찢어서 양념을 한다. 진주 비빔밥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고추장이 상용화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계임 명희님께서 복원하신 진주 비빔밥은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바지락이나 해물 등을 볶아서 자작하게 끓여서 만든 보탕이라고 하는 양념장을 이용해서 비비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부터 진주 근처에 이제 해산물이 많이 나는 남해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선한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했었고요. 진주 비빔밥 역시 해산물을 이용해서 그 맛을 살리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죠. 네, 바지락살이거든요. 진주 비빔밥에 들어간 양념장인 천연 조미료 보탕에는 바지락살이나 문어포, 홍합살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지락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락살을 곱게 다져가지고 참기름 둘러서 볶은 다음에 역시 짜작하게 끓여서 만들 겁니다. 잘게 다진 바지락살을 냄비에 넣고 참기름을 둘러 볶는데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날아간다.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간을 해서 끓여주면 천연 조미료 보탕이 완성된다. 진주 비빔밥에는 이제 나물을 할 때 파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나물 본연의 향기를 살리기 위해서 파마늘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회에 이제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마늘을 다져서 준비하고요. 육회는 신선한 맛을 위해서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무치는 게 중요하고요. 소금 약간과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후추 그리고 파마늘을 약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설탕과 참기름입니다. 이 설탕과 참기름이 이제 연육 작용도 물론 해주지만 특히 참기름은 이 육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살균 작용도 해주고 코팅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을 듬뿍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색색의 나물과 육회가 이렇게 완성됐다. 이제 남은 것은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나물을 보기 좋게 올리는 일. 양지머리로 고운 육수를 이용해서 만든 밥을 편편하게 깔고요.
나물을 색깔에 맞춰서 담습니다. 역고장이라고 하는 진주 전통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님이신 정계인 명희님께서 복원하실 때는 옛날에 전통 진주 비빔밥, 그러니까 고추장이 상용화되지 않기 전에 만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진주 비빔밥의 특징인 보탕을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진주 비빔밥. 꽃 같은 모양새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맛은 어떨까?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걸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어색하죠. 그래서 좀 깔끔하고 좀 맛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담백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은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고추장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색한데. 근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인 고 정계인 명인의 뒤를 이어 진주 비빔밥을 비롯해 진주 교방 음식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윤주 씨.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주 전통 음식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연구원과 요리학원 둘 다 저희 어머님 때부터 했던 곳인데요. 요리학원은 36년 전통의 시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그 경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에 작년에 임용돼서 전통 음식을 강의하고 있고 현재는 신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진주 교방 음식이나 진주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전수 교육이나 전시 행사 그리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남 지역의 요리 교실이나 혹은 요리 개발 같은 거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민속연구원 회원분들이 이제 같이 진주 교방 음식을 알리고자 해서 진주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3년째 진주 교방 음식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식과 전통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진주 비빔밥 전수 교육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늘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널리 진주 음식과 그다음에 한식을 알리고자 함이었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다면 사실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이고 뭐 저희 어머님이 남기신 거나 하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기 때문에 늘 뭐 마음속으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갑자기 작고하시면서 어, 힘들게 하셨던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지금 또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실지 아니면은 안타까워하실지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여러 가지 유산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계속 기리면서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제가 조리 기능장이 됐던 순간입니다. 어머님이 96년도에 그 제 나이 때쯤 이제 조리 기능장이 경남 최초로 되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요리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실 어머니와 함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서 준비를 좀 못하고 저도 그렇게까지 뭐 어머니 계시니까 뒷배가 있어서 안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끈이 떨어진 영 같은 그런 이제 허무함이나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설 방법이 바로 그 조리 기능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신랑이 또 외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계셨으면 더 기뻐하셨을 거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기능장 전국 모임이 매년 있거든요. 가면은 이제 다들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저를 반겨주시니까 더 좋기도 하고요. 요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엄청 즐겁고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선사하게 되는 게 또 저한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재료에 이제 음식을 제가 만드는 대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변해가는 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탄생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주 행복한 순간이죠. 제 보물은 어머님이 남기신 많은 자료와 책 그리고 그릇들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하고 책이 제가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지도 못했고 다 쓰지도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소중한 보물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담아 있기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험을 어머님 덕분에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또 보물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시면서 옆에서 곁에서 봐서 도와드리면서 봤던 것들이 아주 큰 보물이 된 것 같죠. 그때는 뭐 일을 많이 시키셔서 도정도 많이 부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들이 제가 있을 수 있는 값진 자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를 기리면서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 자신의 입신양면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특히 진주 음식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하면 제 롤모델이시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끝도 못 따라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부터 교수까지 차근차근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평생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고 그때마다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제가 이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